그래서 이제 시장 흐름, 이제 부동산을 볼 때는 결국에 이제 돈이 어느 지역에 돈이 얼만큼 흐를 것인가. 이 돈이 어느 지역으로 흐를 것이고 얼만큼 흐를 것인가. 그래서 시장을 보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대구가 좀 괜찮은 타이밍이 오고 있다. 지금부터 이제 대구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상품별로 다릅니다.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았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부터는 괜찮다. 이렇게 봐지는데 나중에 그걸 왜 봤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 도시의 흐름을 보니까 대구 흐름이 이제 오고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선행 투자를 할 때는 분양권, 그 다음에 내가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갭 투자를 하면서 전세가가 상승하는 거를 보면서 갭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대구네? 대구라면 이제 구가 있죠. 수성구, 뭐 중구, 달서구, 동구, 이제 어디로 들어갈까?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나는, 수성구 옆에, 그리고 중앙이면서 수성구는 너무 비싸니까 나는 두 번째 입지인 중구가 좋아. 그러면 중구 내에서 이제 아파트를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볼 때는 브랜드도 보고, 연식도 보고, 평형은 간단해요. 그냥 24평, 35평, 34평 이래가지고, 20평대하고 30평대.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9평인 84제곱미터 34평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나중에 매도도 손쉽고 상승 때 가격 탄력도 높아요. 그리고 25평 이런 거는 뭐가 좋냐면 상승 자체는 34평이 높지만 상승 탄력이 34평이 높지만 투자금 자체가 작을 때는 24평을 20평대를 들어가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같은 돈인데 하급지에 34평을 갈 바에는 상급지에 24평을 가는 25평 이런 걸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결국에는 건축물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감가가 되니까 결국에 땅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급지를 들어가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볼 때는 이 지역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를 내가 선정했다면 그 중에서 입지를 쪼개야 되겠죠. 어디 구에 들어갈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어떤 동이 좋을지,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로 들어갈지. 근데 동 개념은 단지에서 보면 동 개념은 살짝 약하긴 해요. 그냥 우리가 강남 아파트 이렇게 하지, 강남의 무슨 동 아파트 이게 조금 약하잖아요. 몇몇 단지를 빼고는 뭐 반포, 대치, 압구정 이런 거 말고는 조금 약하긴 해요. 그래도 뭐 동까지 보면 더 세밀하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이론은 금융에 대한 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 짧게 갈 거고, 도시에 대한 거, 도시 입지에 대한 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투자 매도 타이밍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결국에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듯이 봐야 되는데, 국제 정세가 우리나라 요런 거죠. 거꾸로 해서 한번 보고 위로 해서 한번 볼게요. 요 아파트가 있는데 과연 이 아파트에 가격이 오를까 안 오를까는 어떻게 봐야 되냐. 우선 이 아파트가 어디 위치하고 있느냐, 어떤 도시에 있고 어떤 입지에 있느냐.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내가 거주를 한다면 상권은 어디에 있고, 교통, 역은 얼만큼 걸리고, 어떤 교통 요인이죠? 어떤 노선을 끼고 있는지, 지하철과 거리는 얼만큼 있는지, 그 다음에 애기 학교 보내기는 좋은지, 학원 보내기는 좋은지, 그 다음에, 바다 뷰가 나온다, 공원 뷰가 나온다, 이 자연 환경이 어떻는지. 그래서 저는 교교, 상, 환, 이래서 교통, 교육, 상권, 환경 이거를 본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가 이제 출퇴근하기도 편하고 역가 가깝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이 학원가의 수준도 좋다? 그러면 애기 키우기 좋겠죠. 그 다음에 내가 상권, 그래서 편의시설, 마트 가기도 편하고 병원 가기도 편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조망권이 어떻다, 이렇게 나오겠죠. 공기가 좋다, 산이 있어서 공기가 좋다, 평지라서 더 편하다, 경사지라서 불편하다, 이런 걸 보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부산이다 하면 해운대구만 오르고 다른 데는 떨어지고, 수영구는 오르는데 다른 데만 떨어지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부산이면 부산시 전체가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같은 사이클 중에 많이 오른다, 덜 오르고, 늦게 오르고 덜 오른다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결국에. 네. 그래서 이제
지역을 봤다면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취득세 중과가 아직 남아 있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DSR 규제 때문에 많이 못 사겠구나. 그리고 또 샀다니 뭐 양도세가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돼서 양도세가 뭐 이렇게 꼬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정책에 따라서도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정책이 아직까지 수요가 부동산을 사기에 수요자 중에서는 무주택자도 있겠지만 1주택자도 있고 다주택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주택자가 움직이기에는 좀 힘든 시장이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금리가 높으니까 내가 대출받기 힘들다. 그 다음에 아직 주머니에 돈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 사기가 힘들다. 혹은 금리가 낮아서 부동산 사기 좋겠다. 이렇게 하나씩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돈을 풀었는데 이 전 세계가 돈을 풀고 나니까 부작용이 따르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라는 큰 부작용이 따라와요.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이 경제에서는 경제의 큰 국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조금 슬프지만 경제에서는 속국입니다. 금융 속국이에요. 미국은 대국이 되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 우리나라도 경제가 좋거나 안 좋거나 어쨌든 따라서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구나. 그러면 금리를 올리되 원래는 역전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역전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기가 힘드니까 경제가 좋을 때 미리 조금씩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릴 때는 원래라면 경제가 좋을 때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고용률이 높다라는 거는 경제가 좋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고용률이 좋을 때 금리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좋아. 그러니까 미국 따라서 올라가자니 경제가 망가질 것 같고, 안 하자니 외환 위기가 올 것 같고, 환이 그러니까 돈이 미국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따라 올리다가 못 올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금리를 낮출 수가 없으니, 조절할 수가 없으니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데 이 유동성을 어떻게 푼다? 공공개발 사업으로 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을 보니까 지금 이런 지표들을 보면 부동산을 여전히 투자 심리가 남아 있어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게, 원래 투자 심리가 없으면 청약 경쟁률,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1수요가 뭐냐면 청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남아 있어. 그래서 예전에 부동산 정책을 보면요, 청약 경쟁률이 84제곱미터 10대1 이상이거나 그 외의 규모 5대1 이상이고 물가 상승률 이상 그 가격이 상승하면 조정 대상 지표가 되는 겁니다.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별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도시 중에서는 구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 구 내에서는 단지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 대구면 대구, 이렇게 지역별로 시장 사이클이 있는데, 코로나 때는 이게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전국이 통일됐던 거고 다시 지역별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지역별로 현 위치가 어디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건데, 저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후퇴기에 있다고 봐요. 아직 침체기보다도 후퇴기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침체기로 좀 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후퇴기 중에 항상 그 데드캣 바운스가 큰 시장일수록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이 데드캣 바운스로 좀 보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요 후퇴기에서 침체기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 그래서 이제 침체기가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등장이 오겠다, 요래 보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체기에서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먼저 이게 회복장이 빨리 오게 되는데, 코로나 시절 먼저 하락했던 지역이 세종이고 그 다음이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체기에 한 요 정도 왔구나. 요 정도 아니면 요 정도. 여기 아니면 여기로 보는데, 경제 위기가 안 터진다면 요 정도 선에서 회복장이 올 것이고, 경제 위기가 터지면 전국적으로 한 번 더 출렁거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면 올해가 거의 바닥이겠다. 올해가 거의 바닥이겠다. 네, 그래서 이제 회복장이 내년이나 후내년에는
회복장이 오겠다. 당장 저는 이제 내년만 돼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풀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지표를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